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인간은 사명감이 있는 인간이에요. 사명감이 뭐냐면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뭐 그거야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어렵죠.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이 사회 구성원이 다 지킨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돼요. 행복한 사회가 되죠. 요즘 일어나는 저런 커다란 사건이 안 일어나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로서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저기 배 선장님은 선장님으로서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비행기 조종사는 조종사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누구나 각자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사실은 그 사명감이라는 게 엄청난 큰 부각되지 않죠. 그런데 위기 상황이나 어떤 큰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사명감이 있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큰 위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과 배 12척 끌고 나가서 백의종군을 하고 나서 크게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게 바로 그 사명감이에요. 백의종군하고 왕한테 순종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위에 있던 그 왕보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더 위인으로 추방받는 이유가 그 사명감 때문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거. 그게 참 어려워요. 위기 상황에서. 요즘 큰 사건이 나라를 뒤덮고 있으니까 그 배의 선장의 그 행위가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선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본분을 지켜서 다 대피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에 점검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어떻게 저렇게 직무유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이 많죠.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 멋지게 내 사명감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관념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야. 그분 같은 경우는 또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한 번 죽을 뻔했대요. 배가 전복되면서 구출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죠. 여러분,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리더로 부적격해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위기 상황에.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분노 같은 게 올라오면 심한 그런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올라오면 이런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를 제대로 통솔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감 본분을 망각하는 건 순식간이죠. 본분을 망각하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한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서 그분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장으로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의식이 확장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모습을 못 봐요. 남을 보듯이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봐야 자기의 이 행동이 멋있고 아름다운지, 추하고 졸렬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지 볼 수가 있는데 못 보니까 추한 짓을 하면서 그게 추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남아서, 치욕스럽게 살아남아서 남은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다고.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죠. 그 멍해를 지고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잠재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명예롭게 죽었다면 그거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죠. 그런데 에고는 그걸 몰라요. 무조건 살아남는 게 중요한 줄 알아. 죽는 거는 어우, 이건 너무 무섭고 안 죽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삶이 좋다고 생각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과 죽음이 똑같아요. 어떨 때 이 죽음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요. 명예로운 삶,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요. 치욕스러운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된 데다가 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 커다란 배의 선장이 되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갇혀 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드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에고는 오직 뭐에 집착해요? 삶에만 집착해. 구질구질해도 살고 싶고요. 사기꾼 같고 비열한 돈이라도 그냥 무조건 가지려고 하고요. 나의 그 인생의 모습, 인생이란 드라마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공부가 돼야 비로소 제3의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자기 모습이 뚜렷이 보여서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씁니까? 멋있게 써요. 그리고 죽음도 명예롭게, 가장 멋있게, 가장 세상에 도움되게, 영원히 사람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쓰는 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 공부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높이 출세했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왕이 됐다고, 그게 멋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하가 됐어도 멋있는 부하가 있고요. 왕이 됐어도 치졸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가느냐가 그게 관건인데, 그렇게 되려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이 다 버려지고 당당해져야 되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공부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안전합니다. 왜? 멋지게 자기 삶을 쓸 때 사회 정의가 거기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헤라님, 그러면 헤라님이 누구를 구하고 죽을 일이 있어요. 죽어야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판단을 하죠. 내 삶과 죽음을 놓고 내가 여기서 죽을 때 가장 멋있는 죽음이고 나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바뀐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죠. 멋지게 죽을 거예요. 빅토리를 그리든가 헤라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트를 그리든가 넘버원을 그리든가 하면서 멋지게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머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더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땐 살아남죠. 삶과 죽음이 어떤 선택이에요. 순간 판단해서 그걸 실행하겠죠.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 때문에 살아남지는 않겠지. 명예로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죠. 그건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소멸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죽음이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 멋있는 죽음은 아직까지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죠. 구질구질한 삶보다 난 거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죠. 죽음이 실제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육체가 우리 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의식이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고 이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소멸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멋있는 드라마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의식으로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가 구현될 수 있고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 삶은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고요. 더 멋진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공부를 통해서 진정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